이번 시간에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고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고정자산 등록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정보관리에 우리 환경등록에서 환경등록에 회계 탭이 있습니다. 회계 탭에서 9번 건물 외 유용고정자산 상각방법, 정률법, 정액법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고한 방법대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고정자산 간편등록 자동사용 여부에서는 자동사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표나 매매출전표에서 관련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자산의 내용이 고정자산 등록 메뉴로 자동으로 등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실제 등록해야 되는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8번 차량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 내용 보시면 자산 코드와 명, 그 다음에 취득 연월일, 상각 방법에 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자산 코드 명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년 번호로 자동으로 부여가 되면서 코드는 등록하시는 거는 원하는 대로 등록하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1년 번호로 순서대로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코드명은 명칭은 자산의 명칭을 그대로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차량 번호로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는 차량 번호로 등록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취득 연월일은 우리 매매출 전표나 일반 전표에 취득한 날짜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각 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련 자산에 대한 부분이 등록이 되고 나면 오른쪽에 기본 등록 사항, 추가 등록 사항이 있습니다. 자, 기본 등록 사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초가액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2021년도 당기 8기 회계 연도인데요. 8기 이전에 과거부터 취득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계속 상각하고 있었던 자산이면 전년도 자료 2월에서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기초가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전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상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전년도까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의 누계액을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말 장부가액은 기초가액에서 2번에 있는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차감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보시면 2018년도에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5천만 원에 1천만 원 입력하면 4천만 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4번에 당기중 취득 및 당기 증가분에 대한 부분은 당기에 신규로 취득하거나 기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자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취득 부분, 당기 취득 부분 2021년 5월 21일 날 승용차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당기 취득 부분이기 때문에 1,760만 원이 4번 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내용 부분이 전기말 상각 누계액 감소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말 자본적 지출액 누계액, 당기 자본적 지출액, 전기말 부인 누계액, 전기말 의제 상각 누계액 관련되는 내용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회계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 편이나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교육 과정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특히 법인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세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이 내용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공부하실 때 요거는 정리하기로 하고 우리 감가상각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의 내용연수가 되겠습니다.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와 신고 내용연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준 내용연수 도움표가 나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 차량 공구는 5년, 건축물 같은 경우에 20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은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확인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업종별 자산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내용연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용 연구자산, 무형고정자산 관련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 내용연수로 나와 있고요. 기준 내용연수로 나와 있고, 주어진 기준 내용연수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단축해서 25% 또는 25%를 증가하게 해서 가감해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차량 같은 경우에 5년이었죠. 차량 공구 같은 경우에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면 5년을 선택을 했습니다. 5년을 선택하면 0.2라고 해서 상각률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연수 상각률이라고 해서 연수별 상각률이라고 있는데 요거 클릭해 보시면 연수별로 상각률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건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상각 범위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요 부분은 내용연수를 입력하고 나면 자동으로 상각 범위액이 계산이 됩니다. 요 상각 범위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적용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3번에 회사 계상액이라고 있습니다. 요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산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로 반영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계산된 금액은 234만 6,666원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계상액을 반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회사 계상액과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상각비 차이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법인세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너뛰고 법인세 편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경비 구분이 나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제조, 도급, 보관해서 판관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 요 부분은 자산별로 경비 구분을 등록을 해 두시게 되면 나중에 결산자료 입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 단기말 상각 누계액 관련되는 부분 있고요. 단기말 장부가액 관련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위에 1번부터 14번까지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 관련 자산에 대해서 양도했다라고 하면 전체 양도 일자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한 경우 폐기 일자, 그 다음에 업종과 관련해서는 회사 업종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294페이지에 회기 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고정자산 등록하는 방법 나와 있죠. 고정자산 간편 등록을 사용하게 되면 전표 입력했을 때 팝업창을 통해서 바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매입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 중에 추가 등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등록 사항에는 부서 사용, 프로젝트, 현장, 특별 상각률 관련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 필요하시다면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실무적으로는 거의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4번에 특별상각률이라든가 특별상각비 특례 내용연수 적용 여부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법인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연수보다 더 단축해서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툴바의 기능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일괄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F4번 일괄 계산 기능을 눌러보시면, 자, 감가상각비 일괄 재계산하겠다. 연말 결산이냐 반기별로 해서 간편 등록만 재계산, 사용자 수정한 재계산 뭐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재계산을 실행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를 전체 재계산해 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6번 전년도 불러오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등록되어 있던 고정자산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7번에 회사 계상액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회사 계상 상각비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자, 상각액을 당해연도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상각 제로라고 눌러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기능이 우리 CF8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부분은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 자산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자산 내역과 관련 자산 내역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부라고 하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금액을 의미하고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이고, 고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정자산 등록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차액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장부가액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고정자산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든가, 또는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고정자산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장부가액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서로 어느 쪽이 틀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서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을 입력하는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법인세법 관련되는 부분은 추후 법인세법 쪽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